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압축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의 아이디어와 의견까지 반영해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약속한 공약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담아내기 위한 지역의 쟁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현장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까지 경청해 늦어도 8월까지 100대 국정과제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과 모빌리티 육성, 민군 통합공항,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완성 등 이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한 약속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담아내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원팀을 꾸렸습니다. 민생 회복부터 미래 먹거리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많이 이야기해 주셨던데 우리도 좀 먹고 살자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의 공공기관들과도 머리를 맞댑니다. 국가 차원의 지역 공약 사업을 강조할 대선 공약 상황실도 서울에 마련합니다. 서울 상황실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기간 동안 광주의 7대 지역 공약 및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 AI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공언이 여러 차례 있었고 박균택, 안도걸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선임된 점도 광주로서는 반길 대목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초대 AI 미래기획수석에 광주 AI 사관학교 교장을 맡아온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이 임명돼 광주를 국가 AI 산업기지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에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관건은 전국의 유사한 공약을 압도할 광주만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돼 기후에너지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용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가 시작되던 지난 5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양시와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등 이순신의 길을 돌며 전남권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길을 따라 이어진 이날 유세에서 이 대통령이 전남의 새로운 산업으로 가장 강조한 것은 재생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은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자. 그래서 살 길을 만들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이고. 민주 세력의 본산이지만 산업 발전에서 소외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열심히 지지했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남은 게 뭐냐?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을 강조한 이유는 전남이 전국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재생에너지 전국 설비 용량은 34.7기가와트, 이 가운데 전남은 19%인 6.6기가와트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이 같은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과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 위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과 함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전남이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물론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농업과 수산업 생산량이 전국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전 등이 입주해 있는 것도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는 한전과 전력 거래소,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급이 집적된 국내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정부 정책과 현장 실행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될 기후에너지부가 전남에 오기 위해서는 국토균형 발전 등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 당위성은 물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가 오늘부터 공식 외부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원내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이재명 1기 지도부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 대변인의 문금주, 16명의 부대표단에 전진숙, 조인철, 권향혁, 김문수 등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인선됐습니다. 개파색이었고 조직 기반이 뚜렷한 호남 출신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지역 안배 균형을 맞추고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협력 구조를 위한 인선으로 해석됩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이 매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중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비춰지는 모습만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 시내버스의 하루 운행 횟수는 파업 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운행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순환 1번과 봉선 37번 노선에는 급기야 전세버스까지 투입됐습니다. 버스 한 번 타면은 봉동동까지 1코스로 가는데 안 와. 안 온 게 이제 다른 버스 타고 이거 와갖고 여기서 갈아타려고 지금.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10분 이상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일주일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노사 간 10차 협상에서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3%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임금 협상은 노사 간의 문제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로 광주 시내버스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처럼 지켜보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어쨌든 노사가 협상을 해오더라도 광주시가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산시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거부하거나 그러면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방향이 되겠잖아요. 광주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노조가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의 책임을 노조에게 돌렸습니다. 노조에서 결단하면 됩니다. 애초에 동결에서 2.5% 그리고 진호위의 중재에서 3%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계속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할 건지 말 건지는 노조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노사는 협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운영 적자분을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중공영제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2007년 196억 원이던 버스업체 적자 보존금이 지난해 1,402억 원으로 7배 늘었지만 운영은 비효율적이고 감독 역시 부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파업까지 길어지며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광주시와 운송사업자 모두 버스 운영 건전성 확보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남해안 일대에서 해파리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올 초 저수온 때문에 해파리 발생 시기가 2주 정도 늦어졌지만 개체 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해파리 특보까지 내려지면서 지자체도 어민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어선을 정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5, 6월이 제철인 병어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어민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최근 해파리가 출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 굵은 해파리 걸릴 때는 어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죠. 그물을
이렇게 막 쌓아 올리면 그물이 다 찢어버리니까. 이곳 가망만을 포함해 전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가망만과 고흥 등량만 일대에서는 보름달 물 해파리가 1헥타르당 최대 4만 개체까지 출현했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가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걸려. 해파리가 많이 나면 고기도 안 걸려. 정치망 같은 데도 보면 해파리가 이게 많이 어장을 많이 상해고. 독성이 강한 노무라입깃 해파리도 문제입니다. 7월쯤 중국에서 남해와 제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난해의 경우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유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5월 정도 때 지금 동중국해에서 북부 해역 쪽에서 성장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해파리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해역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파리 수매 사업도 추진합니다. 어선 65척, 관공선 21척을 이용해서 해파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 제거를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파리가 큰 폭으로 늘면서 어민 피해뿐만 아니라 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는 4,2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5할 승률 언저리에서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올 시즌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무엇보다 타선과 불펜의 집중력이 절실합니다. 야구 소식 한신구 기자입니다. 팀의 승기를 잡는 마청 최용우의 선제 3점 홈런에 에이스 제임스 네일은 상대 타선을 꽁꽁 틀어막는 무결점 피칭으로 활약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투타 핵심 선수의 활약으로 2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지난주 반타작 승률을 일궜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올 시즌 일정의 반환점을 도는 기아 타이거즈. 부상 병동 여파로 지난해 통합 우승 때와 같은 압도적인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한 채 5할 승률을 왔다 갔다 하는 힘겨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격 20위 안에 해결사 최용우 선수만 자리하고 있는 등 타선의 무게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게 원인입니다. 팀 타율은 2할 오픈 1위로 지난해에 비해서 5푼 가까이 떨어졌고 득점권에서 응집력도 현저하게 하락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냥 이기는 작전으로 한 게임 한 게임 이겨서 지금 플러스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떻게든 이겨보겠습니다. 불펜 불안으로 경기 후반엔 팬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이 5.19로 리그 9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올 시즌 역전패만 14번이나 당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돌아오는 하반기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투타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타선의 힘이 떨어진 만큼 선발 투수들이 최대한 점수를 주지 않으면서 점수를 내야 할 때 차곡차곡 뽑아내는 집중력이 절실합니다. 다행인 건 지난해 부상으로 이탈한 이의리 선수가 본격적인 피칭 모드에 들어가 선발 투수진 안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중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T와 SSG를 상대로 순위 끌어올리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광주 공장을 한평으로 이전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늘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광주 공장 정상화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번 달 말까지 사측과 공장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공장 이전 촉구를 위해 국회와 금호타이어 본사, 중국 대사관 등 관계기관에서 상경투쟁을 할 방침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